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기 절감에 대한 이해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통 이제 전기는 우리가 이제 가정용에 쓰는 가정용 전기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오피스텔이나 무슨 뭐 병원이나 대형 사무실에 쓰는 일반용 전기, 그다음에 뭐 제조 공장이든지 이렇게 공장에 쓰는 산업용 전기, 그다음에 무슨 학교 같은 데서는 학교 전기, 그다음에 무슨 뭐 공공용, 그다음에 어떤 농어촌에서는 농사용 전기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 절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알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어떻게 전기를 좀 줄일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일반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어떤 제조 공장을 운영하시는 어, 분들이 어떻게 하면 전기를 좀 줄일 수 있는 데에 대한 관심,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이제 가정용 전기 부분을 먼저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가정용 전기는 보통 뭐 전기료가 보통 2만 원, 3만 원, 4만 원 뭐 이렇게 사용한 만큼 나오고, 또 이제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약간 누진형으로도 조금 더 추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가정용 전기를 좀 줄일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정용에서는 늘 사용하는 전기 기구들, 뭐 컴퓨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어떤 가전 제품들, 보통 이제 코드를 이렇게 1차적으로 좀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켜놓고, 일단은 이제 그 전기 제품은 껐지만은 전기 코드는 항상 연결을 해서 온 상태에서 보통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대기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듯이 이쪽에 나와 있는 이제 제 방향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보통 일반의 한 콘센트에 한 6, 7개 동시에 꽂을 수 있는 상태에서 온오프가 한 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 꼽는 곳 한 곳마다 온오프가 이제 따로 있는 경우,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어, 이 온오프를 따로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걸 대충 그냥 켜놓고 항상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가 꽂혀 있는 데는 이제 대기 전력이 있고, 이 대기 전력에는 어, 실제적으로 실제 사용 전기의 한 10% 정도가 소비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대기 전력에서 소비되는 10%의 전기를 절감하기 위해서 멀티탭형 대기 전력 어떤 차단 장치를 많이 설치를 합니다. 보통 뭐 가정용에서 한 4만 원대 전기료가 나온다면 이 대기 전력을 어, 차단해서 사용을 한다면 월 한 4천 원 정도 어떤 절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가전 제품을 살 때 에너지 효율, 요즘 제품들에서 제품의 성능이나 뭐 디자인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거의 다 꼼꼼히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소비 패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 항상 이것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또 1등급부터 한 5등급 정도로 나와 있는데 1등급과 한 3, 4등급을 비교한다면 여기는 한 30% 절감인데, 실제적으로 그거는 이제 전자제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뭐 30%보다 적을 수 있을 것이고 많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같은 성능과 유사한 어떤 기능의 제품이라면 에너지 소비 효율이 1등급 제품이 훨씬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또 여름에는 에어컨 막 등등을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막 더울 때 바로 외출하고 와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막 틀어서 빨리 더위를 식히고 싶은 마음이 좀 간절하겠지만, 에어컨을 틀기 전에 첫 번째로는 실내에 아주 뜨거운 어떤 공기를 일단 환풍을 시키면서 1차적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에어컨을 켠다 하더라도 선풍기하고 함께 사용을 한다면 에너지 효율이 최소한 한 10%, 한 20% 정도씩 더 좀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명 기구들도 옛날에는 그냥 배길 램프가 대부분 사용했고, 그 다음에 형광 램프를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LED 또 LED에서도 또 고효율 LED가 막 나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에너지 소모량만 따진다면 백일 램프나 형광 램프보다는 LED 램프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전기 소비가 작게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자제품 중에서 어떤 필터가 있는 이런 제품에서는 필터를 청소하느냐 안 하느냐, 아마 이런 경우 많이 하셨을 겁니다. 뭐 에어컨이나 뭐 전기 청소기의 필터를 청소하고 난 이후에 에어컨 바람이 왠지 더 청량하고 더 시원해진다, 이런 것들은 필터에 먼지가 많이 끼어 있을수록 그 공기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전자제품의 효율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떤 전기 사용을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 청소는 전기 절감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 사용법은 이제 냉동고하고 냉장고 있는데, 요즘은 워낙 또 효율성이 높은 냉장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냉동고는 비우고 냉동고는 채우고 이제 냉장고를 최대한 좀 비워라고 하는데, 뭐 옛날에 좀 맞는 이야기인데 요즘은 이런 것을 꼭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좀 효율적인 냉장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 요즘은 여기 조금 그렇게 잘 통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 아니면 또 찬바람이 들어오는 조금 이렇게 노후된, 아니면 좀 틈이 약간씩 있는 이러한 어떤 공간에는 우리가 이제 에어컨 바로 설치하기보다는 커튼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미세 틈에는 어떤 문풍지를 사용한다면 그 단열의 효과가 더 있고, 그 다음에 빛의 차단도 잘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함께 사용을 한다면 단순 그 전자제품만 사용할 때보다는 효율성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전기요금 영수증을 보통 뭐 이렇게 사무실이든 공장이든 집에서 이렇게 영수증을, 이런 한국전력공사에서 나오는 전기 영수증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이번 달에 얼마 나오나 이제 합계 금액만 보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 청구 내역에는 이렇게 기본 요금이라는 그 용어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얼마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량 요금이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요금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합하는데, 기본 요금은 사용량에 연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요금 부과되는 그 사업장에 계약되어 있는 어떤 최소 수량의 어떤 요금의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량 요금은 우리말로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한 달 동안 사용한 그런 양의, 그래서 사용을 좀 많이 한다면 요금이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좀 작게 한다면 요금이 더 작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게 사용한 양만으로 기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간대에 사용을 했느냐, 하루 중에 뭐 새벽, 그 다음에 아침, 뭐 낮, 저녁, 그 다음에 뭐 밤 늦은 시간 따라서 보통 우리가 이제 경부화, 중부화, 최대부화에서 한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시간대를 보통 경부화라고 하고, 그런 심야의 전기는 사용량이 똑같은 1kW더라도 조금 단가가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전력장 요금, 사용 요금은 사용한 양에 대해서 비례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대로 비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는 아무래도 여름철,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의 요금, 겨울철의 요금은 봄, 가을보다는 약간 1kW 단가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제조업이나 아니면 이렇게 오피스텔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양을 썼다면, 만약에 겨울에 한 100만 원이 요금이 나왔다면 봄, 가을에는 한 90만 원 정도, 같은 사용량을 사용했을 때. 그래서 사용 요금은 그 얼만큼 썼는가 양과
어느 시간대에 썼는가 하는 그 시간에 대한, 그 다음에 어느 계절에 썼는가 하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부가가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에는 이렇게 부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정에서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뭐 전력 양요금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요금과 전력 요금을 합한 게 이제 전기 요금에서 이제 부가가치세 10%가 붙겠죠. 그 다음에 전력 기반 기금이라고 해서 요금의 3.7%가 다시 부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기본 요금, 그 다음에 전력장 요금의 부가세와 전력 기반 기금을 합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 당월 요금이 형성이 됩니다. 물론 이제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애인, 그 다음에 뭐 기초수급, 뭐 사상위,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그러니까 세 자녀 이상 가구, 그 다음에 뭐 대가족 5인 이상 또는 어떤 사회복지 시설 이런 곳에 사용되는 전기 등등에는 보통 제가 금액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뭐 이렇게 뭐 8,000원 정도 할인되는 경우, 5,000원 정도 할인되는 경우, 그 다음에 몇 프로 할인되는 경우 각각 이 전기 사용자의 어떤 어려운 환경을 좀 고려를 해서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전기 요금이 좀 이렇게 할인되는 제도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장애인, 뭐 기초수급자 이외에 이렇게 다자녀 가구일 경우에 혹시 만약에 자기 영수증이 신청이 할인이 안 되어 있다면 신청하시는 게 좋고, 보통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따로 이렇게 직접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일일이 챙겨지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접 챙기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용이라는 그 말은 사실 이제 정확한 명칭은 주택용이 되겠죠.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어떤 그 다음에 어떤 가로등 등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전기 소모의 한 50% 이상은 산업용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는데 기본 요금과 사용 요금, 그 다음에 부가세와 전력 기반 기금을 합한 것이 요금이 나온다는 요 기본 패턴은 비슷하지만은 요금 부과하는 조금 체계는 주택용과 일반용, 산업용 조금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용 요 전기 영수증에 제가 한 샘플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아까 그 주택용보다 조금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8,320원 곱하기 277 해서 230만 정도가 요금 책정이 이게 기본 요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경부하 요금, 중간 부하 요금, 최대 부하 요금에서 경부하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겨울철 경부할 경우에는 1kW 63원. 그래서 아마 이 사업장은 요 한 달 동안 11,006kW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 요금 중에서 경부하 그러니까 심야에 쓴 게 69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하 109원입니다. 1kW다. 그래서 25,000kW 썼기 때문에 270만 원.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장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 최대 부하에는 1kW 166원을 하기 때문에 210만 원. 그래서 요거 세 개를 합하면 569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요금이 230만 원. 그 다음에 전력 양요금, 사용 요금이 569만 원. 합해서 790만 원, 798만 6천 책정됐네요. 여기에서 10%인 79만 8천 원이 이제 부가세. 그 다음에 아까 요 798만
86,000원에 3.7%가 295,000원. 그래서 요 다 합해서 그 908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뭐 미납 요금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보통 이제 TV 뭐 수신료 등등 요금이 있다면 여기 합쳐져 가지고 최종 청구 요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용은 그냥 한 장에 간단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산업용이나 일반용에는 정확하게 키로 단가하고 그다음 몇 킬로를 갖다 썼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전기에서 우리가 이제 3, 4, 5월 달을 봄이라고 치고 그다음 6, 7, 8을 여름, 그다음 9월하고 10월 두 달을 가을로 칩니다.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 총 4개월을 겨울로 칩니다. 그래서 봄 3개월, 여름 3개월, 가을 2개월, 겨울 4개월 해서 총 12개월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가 특히 이제 제조 공장이나 이렇게 이제 산업용 전기에서는 너무너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상태이고 또 제조 원가 계산에 보면 거의 어떤 원재료비 다음으로 많이 사실 책정되는 게 전기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조 중에서 1차 제조, 그 다음 전기를 많이 쓰는 사업장에서는 전기요금을 얼만큼 좀 줄일 수 있을까가 사실 최대의 좀 관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기를 만큼 줄이는데 물론 이제 사용량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당연히 줄겠죠. 그런데 제조 공장에서 제품 주문이 왔는데 전기 양을 줄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전기 요금에 아까 여러 가지 킬로와트 단가가 정확하게 잘 부과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자기 사업장의 그 구조나 형태 그 다음에 요금 사용에 대한 패턴에 잘 맞게 책정되어 있는지 그래서 한전에서 이렇게 제조 한 가지 요금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요금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치면 한 수십 가지 정도가 될 건데 그 중에서 그 공장이 현재 그 중에서 한 개가 선택되어 가지고 그 요금 기준으로 해서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딱 자기 그 제조 그 공량 시스템이나 사용량과 그 다음에 형태에 잘 어울리는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 공장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조금 몸에 좀 안 맞다고 해야 되나? 조금 그런 요금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처음에 공장을 설립할 때 상당수 아마 전기를 사용을 하다가 현재는 거기와 다른 형태의 요금 아니면 전기 사용을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전에 그 요금제로 계속 이어져서 실제적으로 그런 전기 사용의 어떤 패턴이 조금 바뀌었는데도 거기에 조금 이렇게 대응하지 못해서 이전에 조금 이렇게 누진 아니면 좀 현재 몸에 안 맞는 요금을 쓰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 중에서 그렇게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변경이 또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능은 하지만 여러 가지 전기 기반 시설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경우의 수를 놓고 가장 절감대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에 대해서 좀 하는 것을 요즘 말하는 전기절감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컨설팅을 하면 100% 전기 요금이 줄어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절감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제조 공장 같은 경우에는 한 30% 아니면 한 40% 정도가 딱 현재의 전기 사용 패턴하고 전기 요금의 선택한 선택의
되어 있는 요금이 좀 언밸런스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바른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코칭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컨설팅으로 그 변경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을 정기절감 컨설팅이라 하고, 그런 그게 잘 패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하게 된다면, 보통 이렇게 중소기업 상담을 하시는 컨설턴트들이 뭐 중소기업 상담을 방문을 했다가 정기영수증을 보고, 그 다음에 공장의 시설을 보고, 그 다음에 현재 그 회사의 구조를 보고 좀 적절하게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 큰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요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듯이, 또 중소기업은 또 중소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또 추가로 또 지원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지원 이런 것도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살펴본다면 많은 좀 이렇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옛날에는 전기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장비를 많이 그 회사가 구입을 해서 장비를 써서 전기를 요금을 줄여보려고 많은 부단한 어떤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효과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장비를 구매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고, 또 그 장비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 약간의 좀 낭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장비의 뭐 성능의 수명이 빨리 끝나가지고 효율성이 뭐 떨어지는 경우, 고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안한 것들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전기절감 컨설팅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된다면 많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제가 샘플을 한 개 가져왔는데, 적은 화면에 다 설명하려고 보니까 영수증이 한 회사에 이제 이게 11월 달, 그다음에 12월 달 이제 두 달분의 영수증입니다. 이제 딴 걸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 그냥 간단히만 설명하면, 여기 보면 2019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11, 아까 중에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이 겨울이라고 했기 때문에 겨울입니다. 그래서 겨울철로 49,823kW를 사용을 하고, 그 달에 여기 이제 경부와 중부와 재대부와 해서 당월 요금이 908만 원, 500원이 908만 560원이 나왔습니다. 11월 달이고요. 이제 그 회사의 12월 달입니다.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조금 더 많이 사용했네요. 58,747kW를 사용을 해서 요금이 얼마가 남았느냐? 999만, 그 다음 150원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 사용량이 한 20% 증가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기요금이 한 100만 원 정도 더 이렇게 나온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 회사에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전기 절감, 전기 현재 그 사용 패턴하고, 그 다음에 이 현재 이 회사에 부과되어 있는 요금 체계에 좀 여러 가지 좀 언밸런스들이 있어서, 이건 이제 전기 절감 컨설팅을 12월 때 진행한 이후에 1월부터 1월 31일까지 영수증입니다. 여기 보면 사용량이 57,559kW입니다. 여기 정도를 사용했겠죠. 그죠? 58,000이니까. 그런데 이제 전기 요금이 780만 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한 200만 원 정도가 좀 전기 요금이 어찌 보면 좀 효과적인 절감이 된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모든 업체가 전기 절감을 하고자 하는 원가 절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간절하겠죠. 그런데 현재적으로 그렇게 좀 언밸런스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바로 이렇게 잡아서 절감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 업체가 있고,
아니면 현재 어느 정도 너무 적절한 좋은 요금제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데는 그러한 좀 그 빈틈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절감을 뭐 하더라도 막 1%도 2%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들이 이제 워낙 많이 있고 각 사업장의 형태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현재 이 회사에 부과되고 있는 전기요금 그 체계, 그 다음에 이 공장의 환경, 그 다음에 뭐 어떤 기계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어떤 장비의 어떤 수 등등과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하나의 어떤 해결하는 솔루션을 찾을 수 있고, 보통 우리나라 제조 공장 같은 경우에 한 30% 정도는 조금 그런 언밸런스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이렇게 맞추어 준다면 어떤 절감을 이룰 수 있는 예,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절감 컨설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간단히 이제 통상적으로 평균 10%에서 57.6%까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되어 있는데 57.6%는 좀 너무 과하게 쓴 것 같고요. 요거 이제 어, 농사용 전기는 할인이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 그 어떤 농업의 어떤 산업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농사용 전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농사용 전기로 안 돼 있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50%씩 막 이 절감이 가능하지만 보통 일반 사무실이나 아니면 일반 공장 같으면 한 10%에서 한 20% 정도, 조금 25%보다 조금 더 많이 될 때도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아까 그 언밸런스가 존재하는 그 사업장이 컨설팅을 받는다면 한 10%에서 한 25% 정도의 절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게 농사용 전기로 한전에서 승인까지 받는다면 한 50%대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막 이야기가 안 맞을 정도로 지금은 매출이 정체 수준이 아니고 지금 막 거의 전 세계 경제가 어디로 갈지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뭐 그 역사 최고의 불황이다 이런 뉴스도 막 나오고 하는데, 일단 사실 제조업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몇 회사를 빼고는 매출이 성장되기는 좀 어려운 사실 현재 경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것인가가 주 관심이었는데 지금은 매출의 어떤 상승도 중요하지만 고정 비용, 특히 이제 그중에 제조 원가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전기 컨설팅을 통해서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만약에 사업장이라면 사실 어, 그 요즘 뭐 그 순이익이 한 3%대 뭐 정도에서 사실 크게 못 벗어나는 사실 그 정도 어떤 요즘 제조 환경이기 때문에 한 6천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면 매출이 한 20% 정도 오른 거하고 똑같은, 그래서 제조 원가 고정비를 줄임을 통해서 매출의 확대가 되지 못하는 것을 커버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좀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이제 이거는 뭐 지역에 상관없이 아까 그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현재 요금 체계와 그다음 사업장의 현재 구조, 그다음 전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사용하는 패턴, 이것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다음 그것이 밸런스가 현재 많이 좀 무너져 있는 경우에는 바른 밸런스로 바꾸면서 절감이 훨씬 더 가능하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20% 정도 해당되는 업체에서는 절감이고, 아마 요거는 지금 최근에 그 사례 중에서 절감률의 평균치를 이렇게 여기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에서 한 가지 부분을 이제 조금 더 강조를 하면, 요 부분이 아까 그 제조업 전기 영수증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매달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납부하고, 그 다음에 전리약요금, 사용요금도 납부하고,
그 다음 사용요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계절이 어느 철이냐. 여기 지금 겨울철이라서 여기 최대 부하가 166원인데 만약에 봄철이면 한 여기 110원 정도로 이렇게 더 작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봄, 가을이 여름, 겨울보다 10%에서 20% 정도 같은 양을 사용해도 요금이 주는 이유는 예, 반대말은 여름과 겨울에는 봄, 가을보다 한 20% 정도 요금이 더 나오게 됩니다. 사용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물론 많이 사용을 하면 20%가 아니라 더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 요금과 전력약 요금 두 개를 합한 것에 여기 이제 지상역률, 진상역률이 있는데 이건 조금 오늘 다 설명드리기 어렵고 전기가 변압기 직전까지 한전에 출발해가지고 변압기 직전까지 해서 변압기를 통해서 이렇게 공장 내로 들어왔을 때 전기의 어떤 효율성이 아주 좋은 경우하고 그다음 조금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흘러 없어지는 경우 등등 해서 한전에서 그게 효율성이 좋을 때는 전기 요금을 조금 빼주고 그 다음에 효율성이 조금 떨어질 때는 여기가 어떤 제조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플러스 5만 원, 뭐 7만 원, 뭐 3만 원 이렇게 플러스로 되어 있는 데는 약간 그만큼 페널티를 조금 뭐 부여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한 10만 원 이내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지세 10%, 그 다음 전력기금 3.7%를 부과를 해서 요금이 형성됩니다. 이 언밸런스를 밸런스를 하는 것 중에 이제 한전에서 몇 년 전에 이렇게 한 것이 요 전력 기반 기금 이 3.7%를 장학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좀 주겠다고 해서 창업을 해서 3년 동안 받아놓은 전력 기반 기금 총액을 그, 그 날짜로부터 5년 이내에 이렇게 신청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렇게 기업체 중소기업 육성 지원법에 따라서 그걸 다시 이렇게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창업하신 지 한 5년 이내에 있는 기업이라면 창업일로부터 3년간 납부한 전력 기반 기금은 이렇게 한전에 신청을 해서 다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창업이란 말이 중요한데 이렇게 개인 사업자를 오래 하시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뭐 다시 이제 공장을 확장을 해서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법인 전환을 어떤 식으로 했냐에 따라서 창업을 우리가 이제 인정받기도 하고 이렇게 못 받고 이제 포괄 양수도를 하게 되면 인정을 이제 못 받기 때문에 그냥 법인 설립일이 아니고 그냥 창업일로부터 그 대표의 창업일로부터 3년간 낸 것은 이렇게 환급받을 수 있다. 그 영수증 이렇게 보면 이 전력 산업 기반 기금 면제 안내해가지고 영수증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효 5년, 이거 이제 만약에 창업한 지 10년 이상 지났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환급될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력 산업 기반 기금 면제 신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이 일단 1차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으로 다시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에는 뭐 자본금 뭐 80억 이하,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 300명인가 뭐 이하 뭐 등등 해서 우리가 중소기업 이제 확인서를 뗄 수 있는 중소기업에 되는데 만약에 어떤 대기업이거나 그럴 때는 아니고 이제 한 중견기업일 때는 우리가 이제 중견이라는 표현이 그냥 이렇게 정확한 명칭이 아니고 통상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의 육성법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이제 첫 번째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으로 3년간 낸 돈을 약간 시효 안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이게 또 현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업체라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전기를 얼만큼 이제 절약할지, 이제 가정생활에서 몸세 뭐 전기 절감의 뭐 어떤 이것도 배워 있어야 되겠지만 영수증을 봤을 때 내가 기본 요금을 얼마를 납부하고 있고 사용 요금을 얼마나 납부하고 있고 이것을 보는 습관도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시간대별로 요금이 다 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것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규모 그다음에 현재 그 어떤 공장 내에 들어있는 뭐 기계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의 어떤 사용 패턴, 부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까지 조금 이제 본인이 확장을 한다면 현재 내가 지금 요금 체계보다 조금 더 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본인이 좀 연구하셔도 되고 조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더 필요하시다면 저희 그 쪽으로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면 더 전기 절감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언제든지 좀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전력산업기반기금 혹시 해당 현재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환급을 안 받으셨다면 그 신청을 하신다면 어떤 좋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전기절감 컨설팅에 대한 이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